원가회계의 오류와 왜곡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원가회계에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재고자산 계산 시 제조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작업시간의 처리,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분류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배부 기준의 주관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조 간접비는 여러 제품에 나누어 배부해야 하는데 배부 기준이 주관적이거나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기준으로 배부하면 제품 원가 왜곡이 발생하고 재고자산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어 매출 원가 인식 시 이익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직접 노무비 집계의 어려움입니다. 납품용 소량 생산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시간이 여러 제품에 걸쳐 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입 시간과 기록 시간 사이에 불일치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정확한 직접 노무비 추적을 어렵게 합니다. 셋째, 직접 경비의 분류 및 추적이 어렵습니다. 원자재 외 포장재, 외주 가공비 등이 직접 경비에 해당하지만 간접비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상 직접 경비인지 간접비인지 구분이 불명확하면 제품별 원가가 부정확하게 되고 재고자산 신뢰도 하락하게 됩니다. 넷째, 병목 공정을 무시하는 원가 계산입니다. 전체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간접비 분류는 생산 현장과 괴리된 원가 계산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이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 원가 계산의 비교를 통해서 원가 회계의 오류와 왜곡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원가 계산에 따른 제품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데이터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설명드린 동영상에서 가지고 온 사례입니다. 제품 품종이 WXY 세 종류일 경우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업이익으로 구분해서 보면 W는 영업이익률이 4%, X는 0%, Y는 13.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7.33%입니다. 이를 직접 원가 계산으로 제품별 손익 계산을 해보면 직접 원가 계산에는 추적이 가능한 부분만 원가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W는 34%, X는 40%, Y는 50%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영업이익률은 7.33%로 전부 원가 계산과 동일합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을 중단한다든지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부 원가 계산 기준에 따르면 X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접 원가 계산으로 손익 계산을 살펴보면 X가 아니라 W가 이익률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접비의 배부 기준, 배부 방법에 따라서 원가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에서 변동 제조 간접비, 변동 판매비, 고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정부 원가 계산 자료를 기준으로 재고자산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정부 원가 계산 데이터를 펼쳐 원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제품 재고, 단기 제조 원가, 기말 재고, 매출 원가로 계산이 되겠죠. 단기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하기 한 부분을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하고, 여기에 기초 제공을 더하기 하고
기말 제공을 빼기 위해서 단기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기초 제공이 W30, 기말 제공이 20, X가 기초 제공이 40, 기말 제공이 50이라고 했을 때, 앞서 W는 영업이익률이 4%였죠. 기초 제공이나 기말 제공, 기초 제품이나 기말 제품 재고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계산한 것이었는데, 기말 제공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X의 경우에는 제공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이익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데이터에는 X가 영업이익률이 0%였는데 기말 제공이 기초 제공보다 증가하니까 영업이익률이 0.5%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공 재고 또는 제품 재고 자산이 기말에 증가하게 되면 이익률이 증가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원 가계산에서 일부 간접비 배부 경우처럼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비율로 배부하게 되면 이익률이 W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5%, X는 3.8%, Y는 14.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간접비의 배부 방법에 따라서 이익률이 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표입니다. 직접 원가 계산에서 재고자산에 미치는 간접비에 대해서 W 모델만 사례로 들겠습니다. 재고자산에 보증제조 간접비를 제외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 제공 재고자산과 기말 제공 재고자산의 금액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류회사의 변동비는 연료비, 포장 재료비, 외주 작업비, 통행료, 시간제 인건비, 사용량 기반 전력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변동비와 고정비 분류가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자승법을 활용하여 그 비율을 계산해서 금액을 산출하시면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계산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비용 배분의 어려움입니다. 제조 간접비와 같은 간접 비용을 정확하게 배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 전체에서 발생한 전력비, 관리자의 급여 등 여러 제품에 분배되어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배분은 재고자산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과소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비용의 변동성, 직접 노무비와 직접 경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제품에 할당할 수 있지만 제조 간접비는 일정하지 않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재고자산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잡한 원가 계산입니다. 제조 간접비와 같은 비용을 포함시켜서 재고자산을 계산하면 원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를 잘못 계산할 경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쳐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원가 산정입니다. 간접비를 과도하게 할당할 경우는 과도한 재고평가로 이어져서 기업의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재무 상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계산의 정확성 부족입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분 방법과 선정 기준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부 기준 선택 원칙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느냐,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요인이냐, 배부 기준이 선택하기 용이하냐, 이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접비 배부 방법으로 나온 것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었고 다음으로 스루풋 코스팅이 등장하게 됩니다.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배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방법의 하나로 물자의 흐름을 추적해서 관리하자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재료 재고, 제공 재고, 제품 재고로 구분하고 각 재고 자산의 형태에 따라서 기초 재고, 단기 매입, 단기 투입, 기말 재고가 있겠죠.
기초 재고에 단기 매입을 더하기 해서 기말 재고를 빼게 되면 단기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공의 기초 재고와 제공의 단기 매입은 재료의 단기 투입이 제공의 단기 매입이 될 것이고, 그 단기 투입과 기말 재고를 계산하게 되고, 제품 재고에도 기초 재고가 있을 거고 단기 매입이 있는데, 단기 매입은 제공의 단기 투입이 될 것이고, 단기 투입 부분이 제품 단기 제조 원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기말 재고는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단기 투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자의 흐름과 공정 밸런스의 중요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품 A, B의 판매량이 동일하고 공정 1의 작업자, 공정 2의 작업자, 공정 3의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공정별로 1명씩 작업을 하고 있고, 제품 A의 가공시간은 5분, 6분, 5분, 제품 B의 가공시간은 2분, 8분, 3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A는 16분, 제품 B의 가공시간은 13분이 되겠죠. 제품 A의 판매가는 30만원, 재료비 12만원, 제품 B의 판매가는 35만원, 재료비는 15만원. 운영비는 50만으로 가정한 문제입니다. 제품 A와 제품 B가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제품 A를 먼저 투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제품 B를 먼저 투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여기서 유리하다는 것은 어느 쪽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이냐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제품 B가 제품 A보다 판매가액이 재료비로 계산해보면 많이 남고, 제품 B가 제품 A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운영비도 더 적게 배부되므로 제품 B가 이익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생각이 맞는지 같이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A의 가공시간은 16분이고 제품 B의 가공시간은 13분인데 공정 2가 병목 공정이죠. 제품 A는 밸런스 효율이 88.9%, 제품 B는 밸런스 효율이 54.2%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품 B의 공정 2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제품 B의 경우 공정 2의 가공시간을 8분에서 7분으로 낮추게 되면 라인 밸런스 효율이 61.9%로 높아지게 되죠. 작업시간과 생산 유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빨리 기업에 들어오느냐가 중요하죠. 따라서 병목 공정 속도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품 A 가공시간의 합계가 16분이고 제품 B의 가공시간 합계가 13분이어서 제품 A는 16분 만에 돈이 들어오고 제품 B는 13분 만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병목 공정의 속도대로 돈이 들어온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마진은 판매가 빼기 재료비로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가가 적다, 이익이 많이 남는다가 아니라 같은 마진이면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마진이 다르다면 병목 공정당 마진이 높은 제품을 우선으로 영업하고 생산을 하는 계획을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제품 A의 병목 공정당 마진은 마진 18만원 나누기 병목 공정 시간 6분이면 3만원, 제품 B의 병목 공정당 마진은 20만원을 8분으로 나누게 되면 분당 마진이 25,000원을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 개선 포인트이자 원가 개선 포인트는 병목 공정을 찾는 데 둔 것입니다. 작업 시간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A의 경우 공정 1에서 5분이 4분으로, 공정 3에서 5분이 3분으로 합계 16분에서 13분으로 줄어들면 생산 시간이 줄어들까요? 더 정확한 질문은 이익에 미치는 생산 시간이 줄어들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병목 공정이 줄어들지 않으면 기업의
돈이 들어오는 속도는 동일하게 되겠죠. 돈이 들어오는 속도를 빨리 하려면 병목 공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B의 경우 공정 1이 2분, 공정 2가 8분, 공정 3이 3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히 공정별 개선점을 찾아보니까 공정2는 가공시간이 8분이지만 1일 툴 체인지 1회 툴 체인지 시간은 30분, 공정3은 1일 툴 체인지 3회 1회 툴 체인지 시간 2시간 소요되면 실제로 병목 공정은 공정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목 공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밸런스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정 재고 확보와 공정 밸런스 측면에서 자재 투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품 B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재 투입 속도를 공정 1의 작업 시간인 2분 단위로 하게 되면 공정 2에서 재고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재 투입 속도를 병목 공정 속도인 8분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죠. 이런 현상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2분으로 투입을 하다가 공정 2에서 재고가 확보가 되면은 8분으로 투입 속도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공정 1의 설비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할 때 필요한 제공이 확보가 되면 투입 속도를 변경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작업 시간의 세 번째 검토 요소는 병목 공정 속도에 맞게 투입해야 하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정 밸런스에 대한 정리입니다. 공정 능력이 아니라 투입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설비를 가동시키는 것과 이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앞의 가동률은 기계 설비를 8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설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뒤의 가동률은 고객이 요구하는 양만큼만 기계 설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앞서의 가동률은 재고 자산을 증가시키게 되죠. 세 번째, 병목 공정의 정지 시간은 전 생산 시스템의 중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번째, 병목 공정 외의 공정 시간 단축은 생산 로트의 리드 타임을 줄이는데 영향이 거의 없다. 다섯 번째, 병목 공정에 따라서 생산 시스템의 이익과 재고 자산이 결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가 회계의 오류와 왜곡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먼저 재고 자산은 간접비의 배부 방법에 따라서 과대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이 되면 기업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원가 계산에 반영하는 작업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간접비의 배분 방법과 선정, 적용 방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